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이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때 역배열 구간에서 62평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저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가에서 저항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미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증시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 중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은요. 시장을 주도하는 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좋으니까 상승하는 상황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상승하는 상황이 나올 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시장을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삼성중공업의 관계를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중공업이 오늘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2평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두드리면 열립니다. 열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온 삼성중공업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요. 한국에서 고용에 미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놓지를 못해요. 그렇죠? 산업을 버릴 수가 없는 산업이라는 거고 그 버릴 수가 없는 산업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배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어서 문제지 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수주 물량을 보면 LNG선에 대한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을 제가 내용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면 주된 계약이 LNG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쵸? 그리고 내년부터는 VLCC가 함께 붙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강제해서, 규제로 인해서 강제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규제를 받는 거냐? 친환경에 대한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자, 지금 자동차 쪽에는요, 계속된 규제를 받아왔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선업도 그런 수혜를 받고 있고요. 조선업이라 그래서 전기배가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연료는 벙커CU나 이런 쪽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다면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친환경 LNG 선박으로 거의 대부분의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보면 22년 5월 달에도 보면 3척, 2척, 12척, 2척. 자, 최근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쭉 보면 LNG선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죠? 10월 들어서 카타르발 2조짜리 계약도 전부 다 LNG선에 대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LNG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주가 바꾸라는 게 아니라 연비나 그런 부분 때문에 바꾸라는 게 아니라 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 무엇보다 탄소 배출을 낮추려는 노력은요. 조선업에서도 계속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장기 침체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근데 하나오션은 약간 좀 이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빅2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쪽에 대한 경쟁 상대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저가 수준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될까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요. 무조건 정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정배열을 만들려면 주가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요,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2평에 대한 고가, 즉 9,000원대에 대한 가격이 빠졌을 때, 그쵸? 삼성중공업의 62평선은 내려오는데, 즉 하락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거다. 그쵸? 그래서 지난주부터 62평이 꺾여서 내려오는데 가속도가 붙었고요. 상대적으로 저가는 먼저 나왔고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가를 추가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어졌고, 만약에 저가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산업에 대한 좀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이 조선업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 실적이 꺾이고요. 실적이 꺾였을 때는 기업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했을 때 지금 삼성중공업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쵸? 가만히 있어도 정배열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평선은 평균 가격입니다. 그쵸? 평균 가격인데 딱 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62평의 고가 매물대는 훨씬 더 적어지게 되고요. 주가는 저가를 높여가는 과정을 만들면서 정배열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춰지게 돼요. 그럼 이런 구조를 갖췄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뭘까? 정배열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이죠. 실적에 대한 증가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선업은 나빠질 수 있을 만큼 나빠진 이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최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효율을 높이는 작업은 가격입니다. 가격.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얼마에 매수했을 때 최소한의 보유 기간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최소한의 보유 기간은 딱 단기 보유 전략으로 2주 안에 내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가격대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고, 첫 번째, 정배열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정배열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정배열까지 기다렸을 경우에는, 그쵸? 단가가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량에 대한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쵸? 이건 리스크가 없다 그랬죠. 조선업 자체는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물량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넣을 수 있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초도 물량은 지금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량을 많이 늘렸을 때 2주의 기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2주 안에 정리될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9페이지에 걸쳐서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요.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폭은,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폭이 문제가 아니라 시세가 빨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7월 달에 시세가 빨라지는 구간을 이미 거쳐왔고요. 그리고 거쳐온 이후에는, 그쵸? 매물 소화 과정을 받아야 되고, 우린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8월, 9월, 10월 달까지 이런 눌림목 과정을 거쳤고, 오늘 상승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매도해서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요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뭘 해야 된다 그랬나요?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계좌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방에서는 일단 지금 한 500분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단타 진행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주식 투자에 필요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 종목인 삼성중공업과 같은, 그쵸? 시세가 잘 나오는
대형주를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단타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쵸? 삼성중공업의 추가 매수 여력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또는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갖춰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11월 15일 그쵸? LNK 바이오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이 됐는데 자, 정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11월 15일 그쵸? 그리고 오전 8시 47분, 8시 50분. 그쵸? 장 시작 전에 나갔다는 건 제가 이미 어저께 내용 파악이 끝나고 아침에 호가만 확인해서 바로 진행을 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이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NK 바이오. 자,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쵸? 13.5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쭉 보면 제가 매도까지 계속해서 잡아드리는데 자, 요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LNK 바이오. 그쵸? 장 시작한 지 41분 지나서 9시 41분입니다. 자, 시초가 매매 LNK 바이오 10%대 상승. 현재가 8,100원이고요. 8,750원에 매도 주문 들어갑니다. 이때 나왔었던 고가가 그쵸? 8,600원까지 올라갔고요. 아직까지 매도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경됐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 있으면 운이 좋은 거고요. 주식은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면 되고 아직까지 가격 변동은 없기 때문에 보유 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보면 자,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그쵸? 당연히 장 시작 전에 나갔죠. 그쵸? 8시 50분에 진행이 된 거고 시가 대비해서 2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LNK 바이오도 그렇고 메타바이오 매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내용은 다 신고가 종목이었다. 신고가 종목이고 오늘도 그쵸? 내일 갭이 발생하면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LNK 바이오는요. 역배열 구간에서 제가 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역배열 구간에서 62평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메타바이오는 어떻게 됩니까? 역배열 구간이지만 이미 돌파가 나왔고요.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2평의 가격대가 급하게 땡겨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 나오고 그리고 정배열 만들고요. 정배열 과정에서 조정받고 추가적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 구간,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면서 나오는 매물 소화 과정이 아직 한 번은 남아있다.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메타바이오 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매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죠? 삼성중공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멘탈이 안 잡히거나 그리고 단기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또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심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매매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멘탈이 흔들린다, 뭐 심리가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4%대 강세가 나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효율 높은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 잊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